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옛 현인들의 흔적이 담긴 인문고전을 읽다 보면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아량이 넓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오늘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면 인문고전을 읽어라. 이 책에서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부터 돌아본다. 그의 농사를 망친 것을 세월 탓으로 돌리지 마라. 흉년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백성의 기아를 금년의 기후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잘못이 흉년에 있다는 등과 같이 세월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왕 스스로의 책임으로 여기고 정치를 한다면 천하의 농민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왕의 치하로 모여들 것이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백성들은 그를 본받아 분수에 맞게 살 것이고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왕이 패권주의에 물들지 않고 중심을 백성들에게 두어 도덕 정치를 베풀 때 비로소 백성들도 인의 정신을 받들어 왕에 대한 무한 신뢰와 충성을 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지요. 외부로부터 침입도 없고 어떠한 적의 침공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안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갖춘 태평천국이라 한들 흉년이 들면 민심은 순식간에 흉흉해지며 노적과 불신, 시기 세력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과연 말 그대로 흉년이 왕의 책임일까요? 이는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친 모든 탓을 기후나 백성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왕이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종결짓자는 의미입니다. 내부적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거나 기아에 시달리지 않도록 발빠른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농사짓기처럼 자연 환경에 의존하기보다 대부분 인적 관리와 물적 관리로 나눠지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누군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억울한 사람도 생겨나고 더러는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의인도 있겠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책임 전가를 하려는 악의적인 마음입니다. 맹자는 이는 사람들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들의 바른 기림을 할 때 올바른 정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면 과감히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 탓, 니 탓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 주위에는 불신과 저해 세력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탓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내 주변에는 어느새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칭찬에 우쭐하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는다.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영예가 있으며 완벽을 위해 노력했으나 되레 비난받는 때도 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영예를 얻는 경우가 있으며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칭찬과 비난은 반드시 그 실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행이든 경사든 예견된 것이라면 대처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변수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의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많은 스트레스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나름 자신감을 갖고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닌 비난과 질타를 받는 경우에는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큰 호재가 생기거나 호사로운 일을 겪게 되면 뜻밖의 행운으로 우쭐해져서 경거망동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때론 칭찬이 독이 되기도 하고 간혹 비난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칭찬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응대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장애가 되기도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물그릇이 가득 차고도 쓰러지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까? 있다. 그것은 아무리 영리하고 재주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지킬 때는 어리석은 채 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공을 천하게 남겼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할 것이며 힘과 용기에 대하여 당할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을 지킬 때는 두려워하는 듯 해야 할 것이며 재산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하더라도 검소해야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몸을 바르게 하는 도리다. 중용의 도에 관한 일화입니다. 각자의 삶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다른 수많은 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의 집합체로 구성된 사회조직 내에서 각자 개성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인드와 운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사에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범사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 따르게 하라. 힘으로써 남을 복종하게 하였을 때 상대방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켰어도 복종당한 쪽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반항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뿐이며 언제 다시 배반할지 모른다. 공손추가 스승인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디에 장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손추는 어떤 부분에 자신 있느냐고 물은 것인데 맹자는 상대의 말뜻을 잘 파악하여 자신은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호연지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도의의 뿌리를 받고 떳떳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도덕적 용기를 뜻하며 그런 까닭에 그 기의 본질이 지극히 크고 굳세기에 올바르게 길러진다면 기가 온 천지에 가득 차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명령하는 자와 받는 자, 이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 소통과 업무에 대한 평가는 늘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평가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공정한 심사가 아닌 감정에 치우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상대에게 굴욕감을 준다면 상대는 그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늘 역지사지로 먼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야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복수심을 키워서 되갚아주려고 하기보다 호연지기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힘이 약해서 당한 자들은 언제든 힘을 길러 되갚으려 할지도 모르니 힘과 권력을 통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여유토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우면 삼키고 강하면 뱉는다. 즉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현자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자와 강자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일보 후퇴가 10보 전진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우선 배려한 다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도 열린다. 남들이 자기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음을 말해주면 기뻐하였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잘못이 빚어지기도 한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 허물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개선 방안이 나오고 다시금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만의 확실한 주관과 고집, 개성이 있어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타인의 의도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입장만 고수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고집, 세상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찰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한다거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능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로는 노의 변 사람인데 공자보다 9년 어렸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늘 공자의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주면 기쁘게 받아들여 올바르게 고쳤다고 합니다. 자로는 성격이 거칠고 용맹하여 힘쓰는 것을 좋아했고 의지가 남달리 강했습니다. 늘 숱하게 꼬리로 만든 모자를 쓰고 수틀지에 가죽으로 장식한 검을 차고 다녔는데 자신의 힘만 믿고 한때는 공자를 업신여기기도 했답니다. 그런 자로를 공자는 늘 예의로 대하며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결국 자로는 스승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문인을 통해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공자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학문을 깨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자로는 무인의 성향을 타고났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학문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인격과 자존심도 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오로지 칭찬이나 감언이설에만 집중하며 진정 자신을 위하는 충고나 질타에는 되레 너나 잘해 라는 식으로 되받아칩니다. 결국 귀를 닫으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사람들과의 소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도 몰랐던 나의 잘못을 알려준다면 되레 기뻐하며 흔쾌히 받아들여야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모르는 걸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공이 공문자는 왜 문자를 넣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명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고 한 것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잘못되었거나 부끄러워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매는 늦고 빠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알았다고 해서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늦게 알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불통사회라고 할 만큼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 간의 알력과 세력 다툼, 자존심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의미입니다. 궁은 부족하기에 정성으로 갈구하는 것이고, 변은 마음의 문을 여는 유연성을 의미하며, 통은 그로 인해 문제없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는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궁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 설령 나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배우고 익히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자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배움에서 지켜야 할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아는 것은 공유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는 정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 진정 자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 공부의 시대입니다. 독학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실력이며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짐작하지 않으며 남이 믿어주지 않을까 미리 억측하지 않는다. 남과 교제할 경우 그에게 거짓이나 속셈이 있거나 믿지 못할 행위는 하지 않을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믿업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미리 깨닫는 사람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주자 또한 남이 속이고 불신할 때 나의 밝음이 그것을 알기에 충분한 것을 미리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가 아직 속이지는 않는데도 속인다고 짐작해 대우하고 그가 아직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미리 그가 불신한다고 억측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여 미리 생각하거나 억측하는 것을 멀리하고 깨달음을 통한 마음 읽기를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처음 대면했을 때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3초라는 짧은 순간 상대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그것이 그 사람 전체의 이미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두고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 관한 초기의 정보, 즉 첫인상이 이미지 구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첫인상이 각인되면 상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심리를 포착하는 기술을 독심술이라고 하며 최마라고도 합니다. 논어 헌문에서 공자는 나의 마음을 투명하게 지녀라. 그리하면 독심술로 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를 유추하고 요량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나 남이 나를 해치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지 지레짐작하는 여걱은 스스로를 병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의심이 있으면 귀신이 수레에 가득 보인다고 하였고 열자에서는 의심 암귀라 하여 의심이 많으면 여러 망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심과 지레짐작만으로 평가한다면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려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에서는 불과 2, 3초 만에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때의 판단이 되레 더 정확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상대의 내면까지 알 수는 없으니 억측이나 추측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말고 사람을 탓하지도 말라. 일이 뜻과는 달리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는다. 본래는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의 한을 쓰던 말이 차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잘못된 일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뜻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충우가 맹자의 기색이 유쾌하지 않자 군자는 하늘도 사람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어째서 맹자 스스로 불유쾌한 빛을 보이느냐고 돌려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생각은 이보다 훨씬 넓고 커서 충우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논어 헌문에서도 이와 같은 불언천 불우인이 나오는데 노년의 공자가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 자신의 높은 학식은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탄식했던 데서 나온 말입니다. 점점 더 남 탓, 니 탓만 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무시하거나 끌어내리려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는 책임 전가의식이 만연한 것입니다. 군자나 선비, 성숙한 사람이라면 남에게 먼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할 줄도 알고 스스로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팔자가 기박하다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 하더라도 우쭐대며 자만할 필요 없고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기죽으며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중용에 나오는 내 탓이요 철학은 남 탓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는 오늘날의 세태에 경종을 울립니다. 남 탓으로 자신의 허물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자신에게 되레 무거운 짐을 씌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먼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면 주위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할 것입니다. 게리 주커브는 영혼의 의자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능력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능력을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행복, 사랑, 열정, 희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분노, 비난, 고통, 저주 등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은 불쾌감과 더불어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허물을 알고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허물이다. 인간인 이상 과오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과오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반성을 게을리하고 또한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게 마련이며 그 허물을 하나하나 고쳐나가 허물을 없게 하는 일이 참된 도리라는 뜻입니다. 논어 자한에서는 잘못하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했고, 이인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의 착함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며 반성하며 뉘우치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대체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성은커녕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범실이라 생각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난 뒤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고쳐서 같은 잘못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똑같은 과오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황을 해결하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발뺌하면 아무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익숙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가 생기면 미리 곤란할 것을 생각한다. 격렬한 감정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 분노를 느꼈을 때 그것을 느낀 대로 폭발시키면 그 행위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를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환난을 항상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일단 참고 견뎌야 후일에 있을 곤란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자에게는 생각하는 일이 9가지 있다.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은 충실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신중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화낸 뒤에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감정 싸움이 빈번해지다 보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쪽만이라도 참는다면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도 기분이 상해서 같이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도 불쾌감을 느끼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 속으로 사귀고 억지로 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화가 모여서 스트레스로 쌓이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으며 화를 푸는 사람, 연극이나 영화 등 문화생활로 푸는 사람,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낼 때는 순간적인 혈액 공급 장애로 자칫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처음 1, 2분간은 무조건 참는 것도 좋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결과에는 씨앗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며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며 침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타인을 의식하며 경쟁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당신의 적 때문에 노여움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지 마라. 그 불꽃이 자신을 태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인맥은 넓어진다. 가는 사람을 굳이 쫓지 않으며 오는 사람을 구태여 막지 않는다. 떠나가는 자는 쫓아가지 않으며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 내 곁을 떠나는 자는 떠나가게 내버려두고 배움을 구해서 오는 자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구애받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경계나 조건을 미리 세워놓지 않고 접한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등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숙소를 영빈관에 정했을 때 관리가 집신을 만들어 창가에 놓아두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관리는 맹자를 향해 빈정거리는 투로 이는 당신과 함께 온 사람의 짓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맹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 일행이 집신을 훔쳤다고 나에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지요. 제자를 삼을 때 가는 사람 쫓지 말며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했으니 그 말대로 배울 의지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맹자는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받아들여서 능력껏 자신의 학문을 키우게 했습니다. 예전부터 배움을 얻고자 스승을 방문할 때나 평상시 어른에게 인사하러 갈 때는 반드시 뭔가를 들고 갔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에 따른 예의를 지켰습니다.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차별이 아닌 도의로서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계 지향적인 삶에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피하고 싶은데도 굳이 관계를 이어가면 서로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흐르는 물과 같이 순리에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유불리를 따져서 자신이 편하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리할 수 없는 관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생자 필멸. 즉,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도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사 만남과 헤어짐이란 오롯이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노력하되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